안녕하세요. 회피한 해피 심리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가 핸드폰만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속이 타들어가서인가요? 밥 먹었으면 먹었다, 집에 갔으면 갔다, 연락 한 통 남기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어서 가슴이 답답하시죠?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면 다들 뭐라고 하나요? 야, 똥차 가고 벤츠 온다, 너만 손해다, 그냥 헤어져라, 이렇게 쉽게 말하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머리로는 이건 아닌데 싶은데 마음은 자꾸 그 사람의 차가운 등짝을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내가 다가가면 그 사람은 도망가고 내가 포기하려고 하면 슬쩍 다가오는 이 지옥 같은 술래잡기. 오늘 영상은요, 그냥 뻔한 헤어지세요, 사랑하면 돌아옵니다,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내가 다가가면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는지, 그리고 정말로 회피형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은 없는지, 최신 뇌과학과 임상심리학이라는 현미경으로 아주 샅샅이 뼈까지 발라내서 분석해 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제 성격이 왜 저래? 라고 욕만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뇌의 편도체가 보내는 생존 신호였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와 세계적인 석학들이 밝혀낸 관계의 비밀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머릿속이 엑스레이를 찍은 것처럼 투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한 번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심리학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누르셨나요? 그럼 그들의 다친 마음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회피하는 어른이 되었는지 그 뿌리부터 파헤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쟤는 원래 저래 라고 생각하시지만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애착이론의 어머니라 불리는 메리 에인스워스 박사의 그 유명한 낯선 상황 실험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낯선 방에 엄마와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엄마가 조용히 방을 나갑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은 엄마가 사라지면 웁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면 달려가서 안기고 진정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훗날 회피형이 되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엄마가 방을 나가도 울지 않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다시 돌아와도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못 본 척 장난감에만 집중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의젓하고 독립적인 아이처럼 보이죠? 하지만 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왜냐? 이 아이들의 속마음은 엄마가 필요 없어가 아니라 엄마를 찾았다가 거절당하면 너무 아프니까 아예 기대를 하지 말자 라고 체념해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양육자에게 울면서 매달렸는데 시끄러워 저리 가 라는 차가운 반응이나 무관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아이의 뇌는 생존을 위해 감정 차단 스위치를 만들어버립니다. 아,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 위험한 거구나.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건 나약한 거고 결국 상처만 남는구나. 그래서 성인이 된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따뜻한 감정은 우리에겐 행복이지만 그들에겐 곧 닥쳐올 상실의 예고편입니다. 이 맛있는 사랑을 먹었다가 나중에 없어지면 난 무너질 거야 라는 무의식적 공포 때문에 여러분이 따뜻하게 다가갈수록 본능적으로 오지마, 위험해 라고 외치며 동굴로 숨는 겁니다. 작가님, 그래도 다 큰 어른인데 손 한번 잡아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마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버지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 제임스 코한 박사의 획기적인 손잡기 실험을 소개합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를 MRI 기계에 눕히고 발목에 전기 충격이 가해질 거라는 공포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이때 뇌의 편도체는 공포를 느끼고 활발하게 타오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하는 연인이 손을 잡아주면 뇌의 공포 반응이 거짓말처럼 즉시 진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가 천연 진통제이자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한 거죠. 하지만 회피형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연인이 손을 꼭 잡아줘도 뇌는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그대로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낯선 사람이 손을 잡았을 때와 사랑하는 연인이 손을 잡았을 때 뇌의 반응 패턴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뇌는 유년 시절부터 타인에게 위로받는 회로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끊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슬프거나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대면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나와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나 혼자 해결해야 해 라는 비상벨이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위로하려고 다가갈수록 그들은 그 위로조차 침범으로 느끼고 밀쳐내는 거죠. 이런 관계를 커플 치료의 대가 스탠테킨 박사는 아주 시적인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회피형은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섬이고 그 섬에 닿고 싶어 끊임없이 밀려드는 불안형은 파도라는 것이죠. 섬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파도가 나 좀 봐줘, 우리 연결된 거 맞지? 하면서 거세게 몰아치면
섬은 물에 잠기지 않으려고 더 높은 방파제를 쌓고 깊은 지하 벙커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겪는 잠수와 일십의 정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해합니다. 제가 앞에서 펑펑 울어도 그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네소타 대학의 후속 연구 결과가 또 한 번 충격을 줍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상황을 주고 생리적 변화를 측정했더니 겉으로는 무표정하게 폰만 보고 있는 그들의 심박수와 땀 분비량이 엉엉 울고 있는 불안형 사람들보다 훨씬 높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 감정을 억누르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어서 겉으로 표현할 여력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 차가운 무표정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방어막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까다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자꾸 끌리는 걸까요? 세상에 다정하고 좋은 사람도 많은데 말이죠. 영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아주 뼈 때리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익숙한 고통을 줄 사람을 찾는다.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의 무의식은 행복보다 익숙함을 선호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린 시절 부모님이 다소 무뚝뚝했거나 사랑을 얻기 위해 눈치를 봐야 했던 환경이었다면 뇌는 그 불안함과 갈망을 사랑이라고 잘못 학습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건 없이 잘해주는 안정형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지루하고 매력이 없다고 느낍니다. 반면 나를 밀어내고 애타게 만드는 회피형을 만나면 도파민이 솟구치면서 아, 이게 운명적인 사랑이야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 도로시 테노브는 이걸 사랑이 아니라 병적 집착인 리머런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저주받은 알고리즘을 깨닫고 멈춰야 합니다. 자, 이론은 충분히 알겠고 당장 오늘부터 그 사람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부부관계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존 고트맨 박사는 40년간 3,000쌍의 커플을 추적 관찰한 끝에 부드러운 시작이 관계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화의 첫 3분이 그 싸움의 결말을 96%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회피형을 다루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바로 뉴스 앵커 화법입니다. 감정을 청구서처럼 내놔 하고 들이밀지 말고 객관적인 정보처럼 브리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반나절 동안 안 될 때 야, 너 폰은 장식이냐? 사람 무시해? 라고 하면 회피형은 바로 동굴로 들어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오후 내내 연락이 없어서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네. 바쁜 거 정리되면 톡 하나 남겨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내 감정인 걱정을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너 때문이야 라는 비난의 칼날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상태야 라는 정보의 형태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회피형은 감정의 홍수 속에서는 익사하지만 명확하고 건조한 정보 앞에서는 아주 이성적이고 매너 있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감정을 요구하지 말고 안전하게 전달하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내가 말투를 바꾸고 더 인내심을 가지면 우리 관계가 천국이 되겠구나 라는 희망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심리학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아주 냉정하고 뼈 아픈 마지막 조언을 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불안형 분들이 구원 환상에 빠집니다. 내가 저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거야. 나의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저 사람을 치유해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의 연인이지 심리치료사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낯선 상황 실험이나 뇌과학적 회로는 당신의 사랑만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바뀌어야겠다 라고 처절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한계를 이해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매일 밤 울면서 베개를 적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덜 원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는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건강한 욕구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노력은 해보세요. 뉴스 앵커 화법도 써보시고 안전기지도 되어주세요. 하지만 그 노력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당신을 갉아먹는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그 섬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넘치게 사랑받아도 되는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지금도 핸드폰만 바라보며 속 태우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따뜻한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회피한 해피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